자, 저희가 이제 2026년 최신판 핵심 그 요약집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1급 우리가 그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에 대해서 핵심 요약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그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안전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운 교재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용을 쭉 들으셨을 거예요. 아, 요거보다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교재를 보면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또 이제 핵심 요약집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봄으로써 좀 이렇게 단시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핵심 요약집을 발간했고 그 핵심 요약집 내용에 맞춰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또 그냥 읽는다고 모든 걸 다 외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 요약집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고 또 뭐 안전원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외우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가이드 역할을 좀 해보려고 이 교재 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급 과정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양이 많은데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쭉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은 아마 이렇게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소방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안전관리 제도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구분, 그 다음에 선임 자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렇죠. 소방안전관리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건물에다가 소방시설들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물주라든가 뭐 소유주나 뭐 점유자 같은 분들은요, 요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물론 이제 건물주 중에서 본인이 직접 이 소방안전관리자 증을,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가장 핵심은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등급에 맞게끔 적정한 어떤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 일단 우선적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 이 대상물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분류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구분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정리 같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고 뭐 1급이 있고 2급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 방식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많은 이제 그 수험생분들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특급이다, 1급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파트가 뭐냐?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과 이런 것들이 뭐 특급이다, 1급이다라고 하는 배치되는 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이 정리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특급 따로, 1급 따로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를 좀 믿으시고 일단 여러분들은요,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있는데, 자, 아파트는 우리가 층수를 가지고 보통 기준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이제 면적은 잘 안 따집니다. 층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럼 아파트 층수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아파트 층수는 어떻게 따지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9층에 살아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파트 9층이라는 걸 셀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1층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잖아요. 아파트는 이 지하층을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상만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의 층수를 따질 때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따집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 층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따질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하층을
이상을 제외한 층수.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뭐 이게 전국적으로 뭐 서울에도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해운대 쪽에 가보시면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죠? 막 65층짜리, 80층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 이상이면 되느냐? 그렇죠. 요즘에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50층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초고층 아파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50층 이상인 아파트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49층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맨 꼭대기층이 막 복층으로 돼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펜트하우스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니 이건 분명히 층수로는 49층인데 되게 높지 않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층수가 만약에 50층 이상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높이를 또 한번 재봅니다. 자,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건축법상 규정에 보면은 건축법상에서는 한 층의 높이라고 부르는 건 얼마입니까? 4m로 한 층의 높이는 4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50층 기준이니까 여기에다가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높이로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200m 이상이 되는 건데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층 이상이 되든지 층수는 50층이 안 돼요. 49층밖에 안 되지만 뭐 높이를 재봤더니 한 210m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는 순간에는 뭐가 되는 거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50층은 아닌데 한 35층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뭐 웃기겠지만 뭐 자이다, 무슨 캐슬이다, 뭐 무슨 뭐 레미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상 제 주변에 보다 보면 그래도 좀 층수가 높다라고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뭐 한 35층, 40층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30층 이상인 아파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높이는 얼마겠습니까? 예, 4를 곱해서 120m가 되겠죠. 그래서 자, 120m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가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120m 이상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는 그 층수 있잖아요. 그죠? 그 층수 기준으로 50층에 200m면 특급, 30층에 120m면 1급 요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그 해운대 앞에 있는 막 마린시티 같은 거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뭐 자이 아파트 같은 거 떠올려 보시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묶어서 우리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때는 여기다 뭐라고 써주느냐? 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 층수가 아니라 아파트를 제외한 그 소방 대상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뭐가 등장하느냐?